당신은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평생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아본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이 나를 돕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여기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 만큼 말이에요. 저는 있어요. 그날 제 삶은 산불로 모든 것이 무너질 뻔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이웃들의 따뜻함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제 이웃이라기보다는 천사라고 부르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어쩌면 이런 도움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힘든 상황에서도 자기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세상에는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한국인 이웃들과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당신과 나누는 이유는 단순해요. 이런 선행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싶어서요. 저는 캘리포니아, LA에 살고 있어요.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싱글맘이죠. 하지만 제 삶은 한때 지금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몇 년 전 저는 콜로라도 주의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고요하고 안정적인 곳이었지만 남편과의 사고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남편은 가족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아이들과도 정말 잘 지내던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어요. 삶의 방향을 잃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를 보며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 아이들이 저를 붙잡고 엄마, 괜찮아? 엄마 힘내라고 말할 때마다 힘을 얻었습니다. 결심했죠. 우리가 살던 이 작은 도시를 떠나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고요. 아이들에게 더 밝고 희망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 LA였습니다. 따뜻한 날씨와 바다가 있는 곳이라면 아이들도 더 행복할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 LA에 도착했을 때는 낯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마주하는 기분도 들었어요. 햇빛이 내리쬐는 거리와 야자수로 둘러싸인 길을 지나며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거야. 이곳은 우리의 새로운 집이 될 거야. 아이들도 금세 적응했어요.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근처 공원에서 뛰놀며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비록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그들의 환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피로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새로운 삶을 꾸리는 일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물가가 높아 생활비를 감당하는 건 어려웠고 작은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면서도 매달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 가족은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힘겹지만 희망을 품고 살아가던 제게 산불은 너무도 잔혹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1월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자고 있는 동안 저는 매캐한 냄새를 맡고 잠에서 깼어요. 처음에는 그냥 누군가 바비큐라도 하고 있나 싶었죠. 하지만 창문을 열고 나서야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엄마, 밖이 왜 빨간색이에요? 아이들의 목소리에 돌아보니 창밖 하늘은 온통 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멀리 산 너머에서 번지던 불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처음에는 단지 먼 곳에서 일어난 산불이라고 생각했어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 드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창문을 통해 점점 다가오는 붉은 빛과 짙은 연기를 보니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안 되겠어. 당장 나가야 해.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지만 그럴수록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저는 불이 나게 아이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얘들아, 일어나. 지금 바로 나가야 해. 아이들은 반쯤 잠에서 깬 얼굴로 저를 멍하니 쳐다보았지만 창밖을 보고는 금세 겁에 질렸습니다. 엄마, 저기 불이 나고 있어요. 우리 집도 타버리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우리 안전한 곳으로 갈 거야. 어서 서둘러. 서둘러 짐을 챙기려 했지만 막상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몰라 손이 떨렸습니다. 가족 사진, 소중한 물건들. 아니, 지금은 시간 낭비일 뿐이었어요. 저는 결국 가장 가까이 있던 가방에 물 몇 병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집어넣고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 나가니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이웃들도 하나둘씩 집을 나와 차에 오르고 있었고 공기는 불에 탄 냄새와 연기로 가득했어요. 시야가 흐릿해지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대피소로 향했지만 그 길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습니다. 도로는 이미 차들로 꽉 막혀 있었고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경적 소리는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차 안에서 아이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며 묻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다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들 화난 거예요? 저는 대답 대신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곧 안전한 곳에 도착할 거야. 조금만 참자. 하지만 그 말이 저 자신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광경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사람들이 상점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남자는 쇼핑카트에 물과 식료품을 가득 채워 도로로 뛰어나왔고 다른 사람들은 그를 따라가며 서로 물건을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제발 이런 상황에서까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 그 순간 저는 더 깊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불길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이 혼란 속에서 무너져버린 인간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는 누군가 차에서 내리더니 고함을 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마도 자기 차 앞으로 다른 차가 끼어들었다는 이유 때문이었겠죠. 누군가는 차 안에서 울부짖었고 또 다른 사람은 경적을 누르며 앞차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오자 저는 깊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이 혼란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안전한 곳에 도착할 수 있을까? 겨우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체육관처럼 보이는 대피소 안은 사람이 넘쳐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울음소리와 짜증 섞인 말다툼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옆에 꼭 붙어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간신히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아이들에게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여기선 안전할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제 말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상황은 더 참혹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배급받은 물과 음식을 두고 싸우고 있었고 누군가는 불만을 토로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물품은 턱없이 부족했고 모두가 긴장과 피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손에 든 물 한 병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체육관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는 무거운 상자를 들고 다른 손에는 손수레를 끌고 들어온 그들은 말끔한 옷차림에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산불이 점점 확산되자 LA 한인타운 내 여러 단체와 교회가 긴급히 모여 밤늦게까지 자원봉사자들이 서로 역할을 나누며 물품을 정리하여 체육관으로 왔던 것이었죠. 아이들에게 필요한 장난감도 준비하자 어르신들이 쓰실 담요는 충분한지 확인해요라며 하나하나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대피소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기 위해 밤을 새우며 계획을 세워 이곳으로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체육관 안쪽에 물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수, 즉석식품, 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위한 작은 장난감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한참 어수선하던 대피소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여성이 저희 쪽으로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이들을 위해 간식과 담요를 좀 가져왔어요. 따뜻한 물도 준비했으니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몇 년 전 저도 집을 잃었어요. 그때 저희 가족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께 그 도움을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혔고 이내 체육관 안에 작은 박수 소리가 퍼졌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손에 든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컵라면, 초콜릿, 과자 같은 간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물이 모자라서 아이들에게 줄 게 없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한동안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날 밤 한쪽에서는 작은 주방을 꾸려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밥, 라면, 그리고 따뜻한 된장국까지. 이건 한국 음식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몸이 따뜻해질 거예요. 처음엔 낯설어하던 사람들도 한 입 맛본 뒤 이 국물 정말 맛있어요. 라며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김밥을 보며 이건 롤처럼 생겼어요. 하지만 더 맛있어요. 라며 즐거워했죠.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대피소의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물품과 음식을 나눠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 그룹은 체육관 한쪽의 작은 놀이 공간을 만들어 아이들을 모아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기 한국 아줌마들이 우리한테 그림도 그리고 놀아줘요. 제 딸은 처음으로 환한 얼굴로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미처 말리기도 전에 그녀는 놀이 공간으로 뛰어갔습니다. 놀랍게도 대피소의 아이들이 한 곳에 모이며 체육관 안의 소음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어른들도 따뜻한 차와 간단한 음식을 나눠 마시며 처음으로 서로에게 미소를 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고 사람들을 챙길 수 있지? 저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조용히 물어보니 그들은 LA 지역의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었고 산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물품을 준비하고 자비를 모아 직접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하던 사람들도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미소와 체계적인 도움 덕분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이 물건은 어르신들에게 우선 나눠드릴게요 라는 말이 오가며 대피소 안에는 작은 질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고마워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한지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마다 자원봉사자들은 웃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라고 대답했죠.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은 무척 세심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물품을 나누는 순서를 정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배분하며 대피소 곳곳을 돌았습니다. 한 남성 자원봉사자는 물을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게 많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그의 태도는 한치의 거만함도 없었고 순수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대피소에서 본 혼란과 이기적인 행동들 속에서 이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마치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놀이 공간에서 한국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오랜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겁에 질려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웃으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한국 아줌마가 꽃을 그려줬어요. 제 딸은 그림 한 장을 들고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 그림에는 커다란 해바라기와 아이의 이름이 예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멋지다. 너도 이렇게 잘 그릴 수 있어.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마치 체육관 안에 있던 무거운 공기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웃음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아이들한테는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렇게 조금씩 웃을 수 있는 순간이 많아지면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예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였지만 제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물건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은 늦은 시간까지 대피소 곳곳을 돌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묻고 물품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잃어버린 물건이나 중요한 서류가 있다면 저희가 함께 찾아드릴게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요? 저희 집은 이미 불길에 삼켜졌을 텐데요.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한번 찾아보세요. 사진 한 장이라도 소중한 기억을 간직한 물건이라도 있으면 좋잖아요. 그들은 다음날 직접 차를 몰고 저희 집이 있던 지역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이미 불에 탄 잿더미만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한 조각이라도 남아있는 물건을 찾기 위해 묵묵히 손으로 잿더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집터에서 소중한 물건을 찾는 동안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며 먼지가 날렸습니다. 불길이 다시 번질 위험이 있었지만 자원봉사자들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 중요한 사진이 있어요. 불에 탄 부분은 복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한 봉사자가 자신의 장갑을 벗어 손으로 먼지를 털며 사진을 조심스럽게 건네주었죠. 그 순간 모든 것이 불타버린 것 같던 제 삶에 작은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찾았다. 한 자원봉사자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 담긴 앨범 일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불에 탄 표지는 낡아 보였지만 몇 장의 사진은 온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 사진은 남편이 아이들을 찍어준 거였어요. 이렇게라도 남아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기억은 잊히지 않으니까요.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소중한 순간들을 기억하며 버티세요. 대피소의 분위기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물건을 차지하려 다투고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음식을 나누고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의 행동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혼란과 절망으로 가득 찬 공간에 질서와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단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이곳의 모든 사람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있어. 저는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점점 그들의 특별함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대피소는 마침내 안정된 모습을 찾아갔습니다. 물품도 점차 풍족해졌고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은 여전히 대피소 구석구석을 돌며 모두의 필요를 세심하게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향은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만을 챙기기에 급급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서로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이재민들에게 자리를 양보했고 또 누군가는 남은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당신들 덕분이에요. 저는 자원봉사자 중 한 명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한 건 작은 일이에요. 서로 돕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 단순한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돕는 것, 그들이 말하는 정이라는 단어가 이제야 제대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피소를 떠나 임시 거처할 곳으로 돌아온 후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불길은 제 삶에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그 불길 속에서 만난 사람들이 제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의 산불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추억도 앞으로의 희망도 모두 불길 속에서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품을 나누는 것을 넘어 제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종종 잊고 지내는 공동체 정신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았어요. 어려움 속에서 서로를 챙기고 낯선 이에게도 아낌없이 손을 내미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그들은 위험과 두려움을 개의치 않고 제일 먼저 달려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산불로 혼란스러워진 대피소에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들어오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들의 밝은 미소와 따뜻한 손길이 대피소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었어요. 한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려울 때 돕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도움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웃을 돕는 것이 그들에겐 당연한 일이었고 그들의 행동은 저와 제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가족에게는 너무나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그들이 보여준 배려와 따뜻함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정치인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나눠주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정이라는 감정은 제가 겪었던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우리를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심어주었어요. 한국인들은 정말 특별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따뜻한 마음은 단지 저와 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대피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그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선행은 그저 한 번의 도움이 아니라 평생 간직할 기억이 되었어요. 제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과 감동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많네요.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 딸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한국 아줌마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야. 앞으로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많을 거야. 그때 이분들을 생각하며 우리도 작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산불은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길 속에서 저는 잃은 것만큼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특히 한국인 자원봉사자들과의 만남은 제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친절히 사람의 삶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세상은 그리 나쁘지 않아요. 누군가 당신을 위해 손을 내밀어 줄 때 그것만으로도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을 만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따뜻한 마음은 단지 저와 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대피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그들이 보여준 친절과 배려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들에게서 배운 정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